한 사람이 말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처음엔 늘 잘 지냅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고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제가 더 상처받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 늘 나만 이런 역할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의 한 부분 같은 이 사연은 늘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너무 솔직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다음엔 좀 더 계산적으로 굴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딱히 무례하지도 않았고 이기적이거나 관계를 가볍게 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불편한 감정은 스스로 정리했고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뒤로 밀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남은 건 이상하리만큼 깊은 상처였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너무 이른 순간에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모두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먼저 낮췄다. 이해를 선택했고 설명을 앞세웠고 괜찮은 척을 반복했다. 그 선택들은 모두 선해 보였지만 관계는 그때부터 아주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불행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고 말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자신이 낮춘 기준만큼 상처받을 가능성을 키운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속여라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실은 그 반대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상처도 덜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숨긴다. 이제 그 이야기부터 차례대로 꺼내보려 한다. 1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늘 진심부터 꺼낸다.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유독 빠르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질문을 받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상대가 묻지 않은 사정까지 설명한다.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요. 예전에 이런 관계에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말은 부드럽고 태도는 솔직하다. 거짓은 없고 꾸밈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숨기는 게 없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면 더 빨리 가까워질 거라 믿는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 기대하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시작된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빨리 찾아온다. 조금만 반응이 늦어도 괜히 더 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표정이 애매하면 방금 한 말이 과했나 혼자서 되돌아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늘 더 다치는 쪽일까? 이 질문은 자주 자신을 향한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진심이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이유를 자기 성격에서 찾는다. 하지만 관계의 시작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진심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심을 꺼내는 순서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심을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여긴다. 솔직하면 통하고 가감없이 말하면 신뢰를 얻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관계는 감정의 진실성보다 거리의 감각에 더 민감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관찰을 남겼다. 사람은 상대의 진심보다 자신과의 거리를 먼저 가늠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진심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사람은 상대가 얼마나 솔직한가 보다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의미다. 아직 거리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는데 마음부터 다가오면 그 진심은 부담이 되기 쉽다. 상대는 그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을 먼저 꺼낸 사람은 이런 역할을 떠안게 된다. 상대의 반응을 더 살피는 사람, 관계를 망칠까 더 조심하는 사람, 혹시 불편하게 했을까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 처음에는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어느새 관계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 사람은 편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애쓴다. 그리고 그 애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상대는 이미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이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만 관계 안에서는 하나의 신호로 작용한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내줘도 되는 사람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위치는 이미 정해진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말을 남긴다. 처음엔 정말 잘 지냈어요. 처음엔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진심이 틀렸던 게 아니다. 문제는 진심이 너무 빨리 관계의 앞줄에 나섰다는 데 있다. 관계에서 진심은 무기가 아니다. 진심은 상대를 밀어붙이는 힘도 아니고 신뢰를 강제로 얻는 도구도 아니다. 진심은 타이밍이다. 관계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아직 거리가 남아있는데 진심부터 꺼내면 그 진심은 상대를 향한 선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약점이 된다. 그래서 관계에서 늘 상처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진심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진심을 너무 빨리 꺼냈을 뿐이다. 관계는 진심의 양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속도를 어디까지 맞췄는지로 조용히 쌓여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에서 다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생긴다. 진심은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낼 수 있을 때 꺼내는 사람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진심이 왜 모두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가벼워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2장.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면 사람이 가벼워진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과거의 일 힘들었던 경험, 지금의 고민과 약점까지 상대가 묻기 전에 스스로 먼저 풀어놓는다. 나는 숨기는 게 싫어. 처음부터 솔직해야 편하잖아. 그 말에는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솔직함은 스스로에게도 꽤 괜찮은 태도처럼 느껴진다. 숨기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된다. 처음에는 귀 기울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반응하고, 조언보다는 평가를 하고, 공감보다는 농담으로 넘긴다. 그리고 문득 이런 느낌이 든다. 내 이야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워졌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대개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내가 너무 의존적으로 보였나? 내가 너무 약해 보였나? 하지만 문제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너무 이른 시점에 모든 정보를 열어두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흔히 숨김이 없으면 신뢰가 생긴다고 믿는다. 모든 걸 보여주면 상대도 나를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정보는 신뢰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사람은 정보를 관계의 위치로 해석한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보여주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허용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바라봤다. 사람은 상대의 진실보다 자신이 설 수 있는 위치를 먼저 계산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계산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는 늘 균형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직 친밀함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속사정과 약점이 먼저 공개되면 그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한 사람은 이미 속을 다 보여준 상태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판단할 여지를 가진 채 남는다. 이때부터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조심해야 할 사람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은근히 나뉜다. 모든 걸 보여준 사람은 편한 사람이 된다. 편하다는 말은 늘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 부담 없이 대할 수 있고 선 넘기 쉬우며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기 시작한다. 너니까 말하는 건데 너는 이해해주잖아. 너는 원래 이런 얘기 잘 받아주잖아. 처음에는 신뢰처럼 들린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이 말들이 존중이 아니라 기대 위에 얹혀 있다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준 사람은 관계에서 쉽게 쓰인다. 위로의 역할, 이해자의 역할, 항상 괜찮은 사람의 자리를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래도 숨기는 것보단 낫잖아. 솔직한 게 결국 이기는 거 아니야. 하지만 관계에서 솔직함과 공개는 같은 말이 아니다. 솔직함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태도이고, 공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솔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공개할 필요는 없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다. 아직 말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지켜보는 선택이다. 모든 걸 보여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고, 말을 아끼면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불안해진다. 그래서 친해질수록 더 많은 걸 내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아껴진 정보에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 아직 꺼내지 않은 사정, 아직 남겨둔 기준. 이 여백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관계를 천천히 깊게 만드는 공간이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사람은 빠르게 다가가지만 오래 남기 어렵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지지만 쉽게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결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다. 모든 것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아직 감당되지 않을 친밀함까지 미리 내주지 말라는 뜻이다. 관계는 정보의 양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정보를 언제,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나누는지가 관계의 무게를 만든다.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존중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관계에서 다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이 생긴다. 모든 걸 드러내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쉽게 다뤄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숨겨야 할 것, 바로 나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3장, 관계에서 가장 먼저 숨겨야 할 것, 나의 약점. 조금 힘들다는 말 한마디,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는 고백, 괜히 혼자인 게 외롭다는 속내.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먼저 꺼내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괜찮아 보이고 싶다가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아직 친해지기도 전에 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내어주는 순간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솔직해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야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말은 더 많아진다. 설명도 늘어나고 내 상황을 납득시키려는 말도 길어진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늘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된다. 약점을 먼저 꺼낸 사람 쪽이 관계의 균형을 먼저 잃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관찰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동정하는 대상과 존중하는 대상을 같은 위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관계의 현실에 가깝다.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관계라면 그 약점은 친밀함이 아니라 권력이 된다. 상대는 알게 모르게 당신의 불안,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상처를 관계의 기준점으로 삼게 된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진다. 그럴 수 있지. 네가 힘들었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말의 톤이 달라지고 태도의 선이 흐려지고 당신의 불편함이 조금 가볍게 취급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스스로를 약한 위치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워서 나를 먼저 내어주고 버림받을까봐 상처를 먼저 공개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을 조심해야 할 이유를 지워버린다. 약점은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열쇠가 아니다. 약점은 관계를 시험하는 재료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지, 내 이야기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천천히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꺼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확인하기 전에 믿고, 지켜보기 전에 털어놓고,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그 결과 관계는 빨리 시작되지만 빨리 흔들린다. 상처는 공유했지만 신뢰는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밀함이란 서로의 내부를 급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따뜻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약점을 숨기라는 말은 거짓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열어두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불안,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약점을 숨기면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자기 약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숨겨야 할 것은 진심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다. 약점은 가까워지기 위한 통행증이 아니라 신뢰가 쌓였을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증표다. 이 순서를 지킬 수 있을 때 관계는 상처가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관계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지 않게 된다. 4장,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나의 기대.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빠지는 순간이 하나 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앞서 써내려가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 정도 말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이만큼 진심을 보였으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야. 겉으로는 조금 더 잘 되고 싶다는 마음, 관계를 믿고 싶다는 마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연료라기보다 조용히 부담을 얻는 무게에 가깝다. 기대는 대부분 말로 꺼내지지 않는다. 대신 태도로 스며든다. 상대의 반응이 늦으면 서운해지고 예상보다 가볍게 돌아온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상상한 장면과 다른 현실 앞에서 괜히 혼자 실망한다. 그리고 그 실망은 상대를 향하기보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괜히 마음을 줬나? 기대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관계 안에 들어와 사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한다. 그리고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관계의 자유를 잃기 시작한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동시에 나 자신도 묶어버린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시험지가 된다. 오늘의 말투는 어땠는지, 내 메시지에 어떤 표정으로 반응했는지, 이 행동이 나를 얼마나 생각한 결과인지. 사람은 관계를 살기보다 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기대를 더 빨리, 더 크게 건다.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마음의 안전망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안전망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 채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이어갈 뿐인데 나는 혼자서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며 흔들린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진다. 한쪽은 자연스럽고 다른 한쪽은 계속 계산한다. 이 기대는 애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의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선택이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내 감정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이미 주도권을 내려놓은 셈이다. 기대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다. 기대는 나의 마음을 상대의 행동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대가 큰 관계일수록 상처도 깊다. 조금만 어긋나도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쉽게 닿고 조금만 잘해줘도 역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관계는 이런 기대의 진폭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을 오래 지켜볼수록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이다. 미움은 드러나지만 기대는 숨어있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기대는 상대를 조용히 평가하고 나 자신을 계속 흔든다. 그래서 관계에서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대다. 상대를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상대에게 먼저 들키지 말라는 뜻이다. 기대는 품되 판단은 미루고 가능성은 열어두되 확신은 보류하는 태도. 이 태도는 차갑지도 계산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거리다. 기대를 줄이면 상대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다. 기대를 줄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반응 하나에 무너지지 않고 관계의 흐름을 천천히 읽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지, 조금 거리를 둘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기대 없이 바라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이미 상상 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늦추는 것이다. 기대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너무 빠르면 관계를 짓누르고 적당하면 관계를 지켜준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서 혼자 무너지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시험장이 아니라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길이 된다. 5장, 마지막으로 숨겨야 할 것, 나의 기준. 관계에서 유독 자주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알고 어떤 태도에 상처받는지도 분명하며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기준이 관계 속에서는 자주 무너진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런 건 좀 힘들어. 이건 절대 못 참아. 자기 기준을 분명히 말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어렵다는 걸 알려주면 상대도 조심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말로 먼저 드러낸 기준은 존중의 기준이 되기보다 시험의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선을 확인하려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을까? 이만큼은 넘어가도 되나? 말로만 그런 건 아닐까? 기준을 말해둔 순간 그 기준은 지켜질 약속이 아니라 넘어볼 수 있는 선이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특히 흔들린다. 기준이 무너질 때 그 선을 다시 세우기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이해해 하나? 괜히 말 꺼냈나? 그래서 기준은 말해두고도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아도 다시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기준은 점점 말뿐인 것이 되고 관계는 점점 상대의 방식에 맞춰진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자기 기준을 스스로 가볍게 여길 때다. 남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기 시작할 때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을 잃는다. 기준은 원래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행동으로만 증명된다. 싫은 자리에 가지 않는 것, 불편한 말에 웃지 않는 것, 선을 넘는 순간 거리를 조정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여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늘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계산하고 내 기준을 다시 낮춘다.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말로만 존재하고 행동으로는 사라진다. 그때부터 관계는 상대의 리듬으로 흘러간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버겁고 왜 힘든지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태. 기준을 말로 드러내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존중은 말보다 일관성에서 만들어진다.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참아주고 한 번은 넘어가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준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저 조정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할 것은 나의 기준이다. 숨기라는 말은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리 설명하지 말고 미리 선언하지 말고 상황이 왔을 때 조용히 선택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이 자리에 가지 않는 선택, 이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 선택, 이 관계를 더 깊게 가지지 않는 선택. 그 선택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발을 뺀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라는 신호. 기준을 숨긴다는 건 나를 숨기는 게 아니다. 나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관계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기준을 크게 외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을 조용히 지켜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구를 속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다. 마지막 장.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 세 가지를 속여라.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오래 바라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진실을 다 내주어서 다친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약점을 먼저 보여주고 기대를 앞세우고 기준을 설명한다. 그래서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지만 그만큼 빠르게 기울어진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조절해야 할 것이 딱 3가지다. 첫째, 나의 약점이다. 외로움, 불안, 힘든 사정, 지금의 취약한 상태. 이건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껴야 할 정보다. 약점을 쉽게 내놓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관계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약점은 친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가 쌓였을 때 나눌 수 있는 깊이다. 둘째, 나의 기대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번 관계는 오래 갈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기대를 말로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도 모르게 부담을 치거나 혹은 우위에 선다. 기대는 애정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다. 기대는 조용히 품고 관계가 그만큼의 자리를 내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나의 기준이다.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어렵다는 기준. 이걸 말로 먼저 꺼내는 순간 그 기준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이 된다. 기준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남는다. 이 3가지를 속이라는 말은 사람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속이라는 뜻도 아니다. 속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이다. 너무 빨리 내주지 말고 너무 앞서 기대하지 말고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큼의 관계를 산다. 나를 가볍게 내놓으면 관계도 나를 가볍게 다룬다. 반대로 조심스럽게 아끼고 천천히 드러내고 기준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관계는 함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관계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다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약점을 조금 늦게 말하는 선택, 기대를 말 대신 관찰로 바꾸는 선택, 기준을 설명 대신 행동으로 지키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선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빨리 다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장 관계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속도로 관계를 시작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남았으면 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쌓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